양천구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큰 박수와 함께 같이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다른 어떤 정책 토론회보다도 좀 뜻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코로나19 또 지금 강원도와 경북에서 시작되고 있는 산불도 다 기후위기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모두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위기 대응은 양천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또 전 세계가 함께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작년에 이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이제 통과가 됐고 그 시행령이 이번 달에 확정이 돼서 이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치구도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조례를 만드는데 먼저 시민들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조례안을 먼저 좀 만들고 그 조례안을 양천구 의회에서 같이 검토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고 하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그 시민들과 함께 그 의회와 함께 행정과 함께 토론을 나누는 첫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발제, 이현주 선생님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양천 시민사회연대 기후위기 대응 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기후위기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사실 알게 된 새로운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뒤늦게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제가 젊었을 때 한 20, 30, 40대 이때는 사실 굉장히 경제 성장이 빠르고 이런 시기였고 또 그때 또 나름 열심히 살았고 이제 이런 게 나중에 기후위기를 초래했구나 하는 걸 사실 느끼면서 되게 허망함과 이런 좀 뭔가 반성, 책임감 그리고 이제 이 젊은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또 어린 사람들에 대한 이런 책임감 같은 것도 많이 느끼고 사실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좀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참여하게 됐고요. 바로 말씀드리겠는데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사실은 우리에게 닥치지 않기를 이렇게 바라거나 아니면 이 문제 해결을 누구 딴 사람이 좀 해주기를 이렇게 바랄 수가 없는 게 사실 우리 현실이잖아요. 특히나 저희가 이제 이렇게 코로나로 2020년부터 벌써 3년째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맞고 있는데 그 현실을 지금 실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진은 이제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텐데 올해 호주에서 발생한 홍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의 그런 홍수였죠. 그러니까 단순한 홍수가 아니라 사실 기후 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현재 경험하고 있는 건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대규모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미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살 곳을 잃고 그리고 또 숲이 불타고 재로 이렇게 잿더미로 변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경험했는데요. 이 사진도 2019년 강원도 고성에서 산불이 났을 때의 그 사진입니다. 가뭄이 심해지면서 이제 산불 발생도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되게 오랜 기간 잘 꺼지지가 않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되고 그러니까 또 동시에 또 굉장히 넓은 면적을 잿더미로 이렇게 바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인간이 초래한 이런 산불 앞에서 얼마나 좀 약한 또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걸 보면서 왜 그동안 그러면 기후위기가 이렇게 심각해지도록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전 세계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35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첫 번째 92년 기후변화 협약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전 1988년도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가 그때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3년 후인 이제 92년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처음 이제 그 기후 변화 유엔 환경 회의가 이제 처음 열려가지고 거기서 한 160개 나라에서 다 서명을 해서 이 기후 변화 유엔의 기후 변화 협약이 처음 채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92년에 채택된 협약을 리우 협약이라고 해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유엔 기후 변화 협약에 가입을 했죠. 그리고 97년
교토 의정서로 나와 있는데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3차였는데 그 총회에서 개최된 그 총회에서 교토 의정서가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토 의정서에는 처음으로 기후 온실 감축 목표에 관한 그런 내용이 담겼어요. 그리고 2015년에 이제 파리 협약이 채택됐는데 이 파리 협정은 2015년 12월에 그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채택된 건데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 그 온도를 상승폭을 1.5도씨 이하로 낮추자 하는 국제적인 협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 협정에 따라서 각 나라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해야 돼요. 스스로 정해서 그것을 국제사회에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가야 합니다. 여기 보면 바로 이제 2020년에 우리나라에서도 탄소 중립 선언을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0월에. 근데 그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먼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안을 했어요.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2019년에는 2017년 대비 24.4%를 줄이겠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 이런 걸 했어요. 근데 너무 낮다. 그거 갖고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반려가 됐고 2021년에 다시 그 상향 조정한 거예요. 2018년 기준으로 40%를 감축하겠다 하는 NDC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제출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2050년까지 하겠다 이게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이 제정되게 된 거죠. 2021년에 작년에 기후 변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라고 이게 녹색 성장이라고 이제 그런 표현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도 국회에서 오랫동안 이제 말이 많이 있었는데 약칭 탄소 중립 기본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게 통과됐고요. 그래서 9월 24일에 법이 제정됐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시행령이 내일 확정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행령이 확정 예정이고 그러면 3월 25일부터 법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탄소중립 기본법을 보면 굉장히 방대한 법이에요. 11장 83조나 되는 법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주요 내용을 보면은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라 이제 우리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그리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시책 그리고 기후위기 적응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정의로운 전환을 할 것인가 그리고 탄소중립 사회로 어떻게 이행해 갈 것인가 하는 것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그런 내용까지 돼 있고 그 보책에 따르면 이제 뭐 책임 무슨 하여튼 높으신 분들 이행 책임관을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법에 따라서 각 지방 정부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해서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을 추진해야 하는데요. 이제 오늘의 핵심 내용인 이 법에 이제 그 하기 전에 핵심 내용이 사실은 저희는 제3조 7항에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이런 내용과 그리고 4조 7항에 나와 있는 국민과 사업자에게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보장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우리 자치구에서 저희가 시민들이 제안한 이제 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담았고요. 일단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기본 원칙은 탄소 중립 3조 6항인 법이랑 비슷하죠.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 성장 추진 과정에서 모든 양천구 주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 경제 단체 및 시민 단체와 협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민이라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법에서도 모든 국민이 참여를 보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그 3조에 있고 4조, 5조, 6조에 이제 그 양천구의 책무, 공공기관과 사업자의 책무, 주민의 권리와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4조에는 기후 위기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며 탈탄소 사회로 이행에 취약한 계층이나 부문,
지역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게 양천구의 책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조에는 공공기관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녹색 경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런 거를 사업자의 책무로 담았어요. 그리고 6조에는 이제 주민의 권리와 책무라고 되어 있는데 권리는 탄소 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촉구할 권리입니다. 그리고 녹색 생활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그 책무 이런 거를 주민들의 권리와 책무로 규정을 했습니다. 탄소 중립 실현과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이제 조직으로 그 심의 의결 기구로 합의제 행정기구인데요. 탄소 중립 기후정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13조 기후위원회 구성은 30 내지 50명의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시민위원은 공개 모집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시민위원이 전체 위원회 과반수를 넘도록 50%를 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서 이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했고요. 그리고 위원장은 양천구청장과 그 위촉직 직원 중에서 위촉직 위원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의 위원장을 정해서 공동위원장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주요 정책과 기본 계획 이런 시행에 관한 내용을 하기 위한 합의제 행정기구로 규정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구에 있는 이제 이렇게 위원회들이 사실은 자문기구에 머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인 어떤 심의 의결을 하기보다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명확하게 심의 의결하기 위한 합의제 행정기구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무처를 두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무처는 양천구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고 주민들이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책 참여나 그 의견 수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민정책 참여단을 그 위원회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및 16조의 조사 및 의견 청취인데요. 관련 행정 정보를 공개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로운 전환, 이렇게 탈탄소 사회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핵심은 사실은 그 과정이 정의로운가 하는 이제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네 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에너지 전환과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해서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주민 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인데 주민이라면 누구나 나이나 성별, 장애 유무 이런 거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탄소 중립 정의로운 전환 협약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수립한 그런 탄소 중립을 위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그게 타당하다면 협약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많은 협동조합들이나 사회적 기업 그리고 복지시설, 시민단체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들을 계획하고 또 실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협약을 통한 사업이 추진 가능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백서는 양천구의 이제 탄소 감축 그 계획이나 그리고 추진 현황 이런 것을 매년 어느 정도나 됐는지를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백서를 제작해서 공표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 실현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그 센터로서 탄소 중립 지원 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 저희 42조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주민 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이라든지 녹색 생활 운동을 지원하고 교육하고 홍보하는 그런
업무 내용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기후 대응 기후 위기 대응 기금 설치 및 운영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 전환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그 기금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고요.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통한 전력을 판매해서 나오는 수익금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이렇게 REC라고 하는데요. 그 REC를 판매한 수익금 이런 것들을 이제 기후 위기 대응 기금으로 기금 재원으로 하는 것은 특히 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금의 용도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사회의 대전환에 관한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한다든지, 그리고 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뭐 교육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사회로 이렇게 원활한 법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탄소 중립 이행 책임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안에서는 이 탄소 중립 사회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이 탄소 중립 이행관 제도를 두도록 했는데, 이 책임관을 구청장이 맡아서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건 어떠냐,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 의원님이 가셔서 아쉬운데요. 모든 이제 이런 계획과 추진 계획과 또 추진 현황 이런 것들을 구의회에 보고하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그러니까 구청과 구의회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촘촘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제안한 시민안이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조례안을 좀 제안을 했고요. 먼저 준비해서 제안을 했고, 그런 만큼 의회에서도 이것을 좀 선도적으로 받아서 이제 조례를 만들게 된다면 그 의미가 이제 매우 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이제 시행령이 확정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 시행령이 이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시행령에서 나온 얘기 중에 반드시 조례에 반영돼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의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반영하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이제 내용은 사실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짚고 싶은 것은 이제 모든 주민의 참여 보장,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 모든 주민은 어떻게 참여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희 다 마스크 쓰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만 되기 전에는 모든 주민을 참여하게 한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우리 모두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상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주민들에게도 어떤 권리와 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모든 주민의 참여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좀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만 어떻게 하는 게 이제 정의로운 전환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 간에도 공감대도, 사회적으로도 공감대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거는 다양한 공론장 같은 게 사실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간다면 그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이제 이런 것부터 합의할 수 있는, 주민들 간에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정의로운 전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그 조례를 이렇게 시민이 제안해가지고 저희가 양천구에서 그 전에 한번 몇 년 전에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거 고생해서 만들어 놓고선 폐기한 적이 한 번 있어요. 되게 좀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이번에 또 다시 시민들이 제안한 그런 조례안인데요. 이 조례안이 좀 민과 간 그리고 또 의회가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델 사례를 양천구에서 먼저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우리 탄소 중립 기본법에 있어서 준비를 시민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에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주민의 지방자치 행정의 참여권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 의회에서는 그 우리 집행부,
지방 우리 구청에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견제를 할 때 가장 크게 문제를 삼는 부분이 행정 절차를 잘 이행했냐라는 부분을 저희가 가장 크게 문제를 삼는데, 지금 이 조례안이 준비된 과정에서는 사실 시행령이 제정이 되지 않고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준비가 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은 이제 의회에서 그런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좀 먼저 선도적으로 간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또 자기 모순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는지 그런 우려도 사실은 저는 좀 돼서 그 부분이 가장 큰 좀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제 그 주민들이 이렇게 함께 했다는 것은 큰 의미로 같이 한번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문위원이어서 법적인 내용 부분을 좀 검토 사항을 좀 말씀드릴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또 한 가지 양해를 구할 점은, 오랜 시간 준비한 점은 알고 있는데 이게 법령 체계라든지 뭐 구조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이 보여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그 시민안 말고 제가 하나 조례안을 다 하나씩 대부해 드렸는데, 그거를 좀 전반적으로 좀 정리한 조례안입니다. 많은 부분이 삭제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이게 확정안은 아니니까 같이 보시고 또 추후에 같이 논의하시고 검토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양천구에 사실은 이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이제 조례안 이전에 지금 관련돼서 가장 크게 관련된 거는 두 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한번 보셨을 거예요. 양천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와 양천구 저탄소 녹색 성장 조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양천구 저탄소 녹색 성장 조례는 이 탄소 중립 기본법 안에서 이제 관련 법안이 이제 폐지가 되면서 이것도 폐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레 그렇게 가야 되지만, 그 안에 녹아져 있는 뭐 위원회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이번에 만드는 조례에 어떻게 담을지를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에도 사실 여기도 위원회를 좀 구성하는 부분과 이 안에서도 계획들을 좀 세우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경합해서 어떻게 녹일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좀 함께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런 조례를 검토할 때 있어서 저희 이제 전문위원들이 가장 먼저 검토하는 부분은 그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서 이것이 상위 법령에 위반이 되는 부분이 있냐 없냐를 저희가 제일 먼저 봅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그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이제 상위 어쨌든 그 방역 단체인 서울시 조례나 규칙을 또 위반해서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는 같이 함께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조문 정비에 있어서 이제 제가 잡았던 기준들을 좀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런 조례안을 좀 이렇게 좀 삭제하고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간단하게 사전 미팅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얘기 들었던 거는 시민들의 참여권을 좀 많이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셨다. 그게 가장 큰 맥락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은 살리면서 나머지 부분들을 좀 정비를 좀 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조례 사용 용어를 법률 용어로서 정비를 좀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조례명 같은 경우도 우리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법이잖아요. 기본법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제출하신 거는 탄소 중립 기후 정의 기본 조례안이라고 제출하셨는데, 그런 어떤 용어에 있어서도 법률 용어로 좀 통일시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조례 내용 중에 보면 탈탄소 사회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용어는 사실 그 상위 법령에서 정의가 되지 않은 용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조례에서 그런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사실 탄소 중립과 좀 같은 어떤 맥락으로 저는 이해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탄소 중립 사회라고 저는 좀 다 이렇게 좀 정비를 좀 했습니다. 사실 이 용어 정비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약간 간극이 있는 게 뭐냐면은, 지난 작년 10월 임시회 때 이제 구청에서 제출된 조례였는데, 그 안에 이제 그 생수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생수잖아요. 뭐 다들 뭐 생수 하나 가져와 하지 뭐 먹는 샘물 가져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근데 법률에서 정의된 용어는 먹는 샘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생수라고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의회에서는 검토하면서 그 부분은 법률 용어로 정비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그 생수를 먹는 샘물이라고 정비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실 거예요. 이렇게 용어를 좀 법률 용어로 정비하는 그런 맥락이 있다는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형식 요건에 맞지 않는 사항들도 좀 정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안의 제2조 같은 경우에 정의 같은 부분을 보면 이게 괄호 안에 1, 2 이렇게 좀 되어 있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조례나 법률에서 쓰는 어떤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정의를 했고요. 다만 이제 기후 정의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상위법에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부분의 내용을 좀 추가한 걸로 보이고 시민 참여는 새롭게 잡은 내용인데 시민 참여 같은 경우는 그 내용 자체로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정의를 할 의미는 없겠다 저는 판단이 돼서 어쨌든 2조 자체를 그 제가 주신 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법률에 있는 용어로서 다 그 따를 수 있도록 그 용어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좀 정리를 한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그 중간중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걸 또 이 조례 안에서 규칙으로 다시 한번 위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정비를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기금 부분인데요. 기금 부분 보면은 이제 기금의 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다른 조례에서 다시 정의하도록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조례에서 다른 조례에 어떤 그런 역할을 부여하는 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조례안에 보면 기금 부분을 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기금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이 조례안에 녹이는 게 아니라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양천구에 한 16개 정도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들은 다 별도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기금의 설치 목적이라든지 어떻게 그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서는 뺐다는 부분 좀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뭐 중복 반복되는 조문이나 아니면 좀 필요한 부분은 좀 보완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위원회 부분을 좀 보시면은 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위법령에서도 조례로서 그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기존에 보내주신 거는 뭐 제척 기피라든지 회피라든지 위원장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좀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이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은 사실 논의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시민 우리들의 안도 중요하지만 또 집행부에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실제로 운영하는 건 집행부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고민을 같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위원수 같은 경우에 시민안은 30명에서 50명 정도로 이렇게 제출을 해주셨어요. 또 많은 참여를 이제 그 요하는 어떤 그런 목적이라고 저희는 보여졌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양천구에 있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15명 이내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녹색성장위원회도 15명 이내입니다.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때 인원 정도는 사실 15명 내외가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 표준안이라고 이제 그 환경부에서 보내온 걸 보니까 20명 이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중간 정도를 가는 게 어떻겠나 해서 저는 20명으로 잡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좀 같이 뭐 집행부와 시민들이 같이 논의해서 이걸 어떻게 인원을 잡을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위원장에 대한 부분과 이 공동위원장을 어떻게 선출할 것이냐, 선임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후변화대책위원회나 녹색성장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위원장이 1인이고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환경녹지국장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번에 안 같은 경우는 좀 더 그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더 높은 단위에서 좀 위원회를 운영하고 싶다는 이제 그 뜻은 제가 느껴졌기 때문에 부구청장이라고 제가 이제 기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이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 같은 경우에 뭐 호선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임명이나 위촉을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사실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용 조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이제 표준안도 참고하셨는데 기본적으로 탄소중립 기본법을 많이 그 베이스로 해서 거기서 많이 내용들을 가져오셨더라고요. 이게 인용 조문의 장점은 뭐냐면은 이 조례를 봤을 때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뭐 이 위원회는 이렇게 구성하는구나 이렇게 내용을 알 수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은 이 탄소중립 기본법이 개정이 되잖아요, 법이. 그러면 인용 조문을 다 찾아서 그때그때 개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조례를 개정할 그 횟수가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양천구에 현재 조례가 438개가 있습니다. 그마다 또 법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때그때 찾아서 뭐 개정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인용 조문을 쓸 때는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 내용에 담는다기보다는 뭐 법률 뭐 제4조를 따른다라든지 그렇게 법률을 참조시키면은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보니까 내용을 많이 가져온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제가 정비를 좀 많이 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인용 조문의 아까 그 장점 중에 하나가 명확히 알 수 있는 부분과 이게 좀 선언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좀 강조할 사항을 다시 한번 여기서 조례에 담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해서 조례에서 제가 그 법률에 있는데도 그대로 적은 거는 어쨌든 주민들의 그 안을 봤을 때 이런 내용은 담겼으면 좋겠다라고 판단된 부분을 제가 좀 넣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뭐 기타 그밖에 뭐 국가사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도 이 기초 단위에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정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조금 그 법률적인 검토 부분과는 좀 다른 부분인데 현실적인 부분도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만 시행은 이제 집행부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구청에도 그 조직의 어떤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양들이 있고 또 실제 뭐 예산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의원님들도 조례를 발의하실 때 그 조례 하나 발의하실 때도 집행부랑 굉장히 많이 상의를 합니다. 이게 가능한지 여부. 왜냐면은 간혹 그런 조례들이 있어요. 충분하게 상의되지 않아서 우리 양천구에서는 뭐 그 조례를 다시 의회로 반송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지만 다 받아주긴 하셨지만 실제 그 시행이 안 된 조례들도 사실 있습니다. 거의 죽어있는 조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기지 않게 하려면은 집행부와 충분히 상의해야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고 어떤 그 중간에 살 수 있는 지점들 우리가 원하는 걸 다 할 수는 없다는 부분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절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녹색환경과가 이제 주무 부서이긴 하지만 이 내용 중에 보면 이제 공원 목적과 업무들도 있고 또 기금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기획예산과 업무이기도 하고요. 뭐 청소행정과 업무, 주차관리과 업무. 사실 이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이라는 게 우리 전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서의 내용이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문 하나하나 사실은 그 관련 부서에 이 내용을 보내서 충분히 좀 의견도 수렴하고 그 안에서 같이 좀 조정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막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놓친 부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좀 이게 과연 정말 그만큼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같이 고민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이 정도 사항으로 제가 한번 좀 내용들을 좀 정리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뭐 기타 뭐 임의 규정이나 의무 규정 이런 것들도 사실 저는 이제 부서가 너무 부담되지 않을 범위에서 좀 조정을 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대통령령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는 거는 좀 굉장히 좀 무리수가 있다. 이 부분은 좀 시간을 좀 갖고 대통령령이 나오고 그 내용을 좀 담을 건 담고 좀 뺄 건 빼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논의 지점에서 같이 좀 고민하고 해서 그런 시간을 갖고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3월 7일에 간담회를 의원님이랑 연구관님이랑 녹색환경과랑 간담회를 처음 하면서 이제 시민단을 처음 모셨는데 또 오늘 토론회를 위해서 이렇게 또 약간 안까지 준비해 오신 연구관 전문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약간 쟁점들이 좀 보이시나요? 네, 얘기해 주시니까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이게 또 조문안에서 또 고려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좀 굉장히 현실적인 검토 의견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데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전국의 기초지방정부가 다 참여하고 있는 이른바 지방 4대 협의체 중에 하나이고 올해 신설된 이제 중앙지방협력회의 이제 소위 제2국무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저희는 전국의 모든 기초지방정부의 분담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지방정부의 행정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고 저는 기후환경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법이 제정이 되고 나서 이제 다다음 주면 시행이 될 예정인데 그 사이에 이제 시행령 제정 과정이라든지 또 각 기초마다 조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우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는 기초 단위의 탄소 중립 조례 제정을 많이 도와드리고자 하고 있고 그 중에 제가 이제 양천구가 사실은 거의 첫 번째로 그러니까 시행령 입법 예고 이후에 거의 첫 번째로 하고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226개의 기초지방정부가 있고 그 중에 구로구에서도 구의원님 주관으로 이제 정책 간담을 했고 이번 3월 회기 중에 조례를 제정한다고 합니다. 양천구도 뭐 3월에 제정이 되면 상당히 빠른 사실상 대한민국의 기초 단위의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그런 자치구가 될 거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그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9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제정이 된 탄소 중립 법에 대해서 한 10군데 정도, 약 10군데 정도 광역과 기초 단위에서 탄소 중립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행령이 확정이 되지 않았고 또 그때는 시행령조차 입법 예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수준에서 또는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수준에서 탄소 중립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조례들은 이제 조만간 뭐 내일이 예정인데 시행령이 확정이 되면 그 시행령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라면 현재 우리 오늘 논의하고 있는 게 늦었다기보다는 이미 이제 입법 예고된 그 시행령 안을 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국의 기초 단위에서 기후환경 분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양천구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저는 이 조례를 전국에 다 보낼 겁니다. 그리고 각 그 기후환경 분야 담당자들과 함께 어차피 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 워크숍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실상 환경부에서 만든 뭐 이른바 표준안 또는 참고자치법 규안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표준안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 이주연 전문위원님께서 더 꼼꼼히 봐주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들은 생각은 뭐냐면 올해가 이제 올해 지난 1월 13일 날 우리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전부 개정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분권 2.0 시대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지방자치가 좀 이제 중앙정부에 비해서 많이 자치권이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이제 이주연 전문위원님이 얘기는 딱 두 가지예요. 결국은 이 조례의 이제 법률적 한계로 인해서 위임된 사항 이외에는 사실 우리가 자치적인 입법권을 아직은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쉬운 그런 마음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이제 지방자치 제도 그 기관 구성의 형태가 이 강시장형입니다. 이제 집행기관이 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회조차도 견제를 해야 되지만 집행기관의 협조 없이는 이제 업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그런 게 있어서 이 두 가지 자치 입법권의 이제 구조적인 한계 또는 이제 기관 구성 형태에 있어서 강시장형이라는 그런 한계 속에서도 우리 의회가 나서 가지고 이런 조례 제정에 대해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데는 아주 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그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진짜 박수를 쳐드리고 싶다. 함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그 조례 제정을 하는 우리 단인 양천 시민사회 연대에서는 뭐 사실 그러니까 의회랑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좀 빠듯하게 이제 조례 시민안을 낸 것이라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작년 9월 이후에 탄소중립법 제정 이후에 이 특강도 하고 이제 모임도 구성해서 어찌 보면 몇 달 동안 준비를 해온 작업입니다. 하지만 여기 참여하고 계신 이제 시민사회 단체 쪽에서는 이 법률적인 전문가들은 아니잖아요. 네, 현장에서 우리 지역 시민사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이제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에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그동안 쭉 활동해왔던 관점에서 이 조례를 봤던 거여서 어찌 보면 이제 법률적인 테두리보다는 이 사회 변화와 또 이제 지역 사회의
이 활성화에 대한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이 조례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실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제도를 민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시민이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이 조례안을 제정을 제안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어쨌든 이제 현재의 구조적인 테두리 안에서 저는 이 조례가 왜 빨리 만들어지냐고 생각하게 되냐면 결국 이걸 일을 할 사람들은 이제 담당 환경부서 공무원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의 이제 행정 구조가 뭐 이제 뭐 자치 쪽 따로 있고 뭐 교통 쪽 따로 있고 건설 쪽 따로 있고 뭐 이 환경 쪽 따로 있는데 근데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라면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주무부서는 앞으로 모든 이제 정부의 주무부서는 이제 기후환경 쪽이 되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온실가스는 모든 분야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제도적 기반으로서 조례를 통해서 이 조직, 인력, 예산을 이 기후환경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기초지방정부 단위에서는 이 조례가 그런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관성이 있다 보니까 아직도 이제 환경부서는 너무 이제 약한 부서인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이 환경부서가 좀 더 먼저 이제 좀 다른 모든 부서를 이제 아우르는 그런 역할을 사실은 부여받았거든요. 이 법에 따라서 매년 4월 30일까지 그 온실가스 통계 작성을 위한 각종 자료들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그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본인 일 플러스해서 모든 그 부서의 업무를 다 수합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이 탄소 중립 기본 조례 중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이 위원회 구성을 잘 하고 그 위원회를 보좌하는 사무처를 만들어서 그 사무처가 이제 각 그 이 행정기관 내부에 있는 부서들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거 계속 기후환경부서의 업무 부하만 늘어날 것 같다라는 우려가 많이 들어서 그런 점을 좀 고민하면서 집행기관에서도 조례안을 좀 이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 담당 직원이 일을 조금이라도 더 수월하게 만드는 제도적 기반이 되어야만이 이 지역사회 탄소 중립은 보다 더 앞장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언제라도 제가 불러주시면 제가 와서 적극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더 실질적으로 또 아까 이주환 의원님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기후위기 탄소중립 사회로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서 실질적인 조례가 되려면 조직이나 인력이나 예산이 조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나와야 된다. 또 다른 측면에서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해요. 시작하기 전에 인사 먼저 하고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마을에서 학생들을 만날 때 늘 환경을 주제로 학생들을 만날 때 제일 먼저 하는 인사입니다. 앞세대가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의 생존을 지금 위협하고 있다고 저는 책임감을 굉장히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사실 환경의 마을 활동을 시작했고 또 학생들한테도 그런 죄송한 마음을 갖고 앞선 세대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또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이 환경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의 가장 핵심 주인공은 미래 세대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이 환경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지금 저희들한테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자리에 정작 주인공들이 없는 게 지금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다음에 이런 기회가 또 마련된다면 아동 청소년들한테도 기회를 주고 그들의 목소리도 이런 조례에 담을 수 있는지 제가 법률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기회를 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을에서 활동하면서 제가 또 살아오면서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사실은 체감을 한 내용들을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이런 나눔 속에서 이런 조례가 얼마나 중요하게 진행돼야 되고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기후위기 문제 때문에 제가 최근에 공감했던, 작년 여름에 공감했던 거는 자원봉사 캠프에서 독거노인 어른들을 방문하는 그런 활동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한여름에 가보니까요, 특히 코로나 때문이기도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기후가 점점 지금 모든 걸 다 멈춘다고 해도 우리가 기후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생활 속에서 계속 가속화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그 피해는 취약계층한테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어르신이 그 무더위에 창문도 작아요. 그런데 선풍기 하나로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35도 가까이 되는 그 기온 속에서 작은 선풍기 하나에, 그것도 전등도 못 켜셨더라고요. 전기료가 아까우셔갖고. 지금 기후위기 문제는 아까 세계 여러 나라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는데, 사실 세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양천구 주민들이 실제로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고통이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제가 그럼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시민으로서 이런 걸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활동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후위기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고민했을 때 에너지 자립이, 특히 재생에너지로의 자립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야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그런 분야에 자기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작년에 저는 아리백, 여러분들 이번에 선거하는 과정, 토론하는 과정에서 다 알게 됐어요. 모든 국민이 아리백 기업 얘기는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아리백 시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조례에 그런 걸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리백 시민이 됐어요, 작년에. 왜냐하면 제가 소비하는 에너지 거의 다 탄소 배출을 하는 에너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런 곳에 투자도 하고요. 실제로 저희 집에서도 생산을 하는 활동을 하고요. 그래서 아리백 시민이 되는 내용이 조례에 좀 담겼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이 OECD 국가의 세계 1위랍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정작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다뤄야 될 우리들은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 세대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우리 마을에서 그린 히어로 활동이 있었는데 알고 계신가요? 자원순환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들은 지금 열심히 실천하고 있다고 봐요. 그 속에서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량, 소비하는 것도 줄여나갈까, 이런 것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정책을 만드는 분들은 과연 그런 고민을 시민들과 함께 깊이 좀 나눠주시고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어제 제가 갈산의 생태 탐사를 갔다 왔어요. 이제 봄이 되기 전에 과연 어떤 모습일까 가서 이제 보면서, 저는 요즘 큰 나무들을 보면 올려다 봅니다. 새집이 얼마나 있는지. 예전에 우리 마을에는 새집이 되게 많았어요. 새소리도 지저귀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갈산 전체 숲을 통틀어서 새집이 한 10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기사 나는 거 보셔서 알지만 벌이나 나비 이런 문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생태 환경의 피라미드 구조 자체가 지금 붕괴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원인이 뭔지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단순히 그냥 벌이 없고 이게 아니라 우리 먹거리와 직결이 되고, 결과적으로 이 먹거리 문제가 취약계층한테 결과적으로 제일 피해가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놓고 봤을 때 이 조례 부분에 기후정의 부분이 담겨야 되는 게 정말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지금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사회로 발전해 왔는데,
어쩌면 이 기후 문제 때문에 기후위기 문제 때문에 정의로운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걸 담아야죠. 담아서 법으로 만들고 우리가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뭐 이런 조례라든가 이런 거에 담아서 그런 거를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민으로서 또 학생들을 만나는 현장에 목소리를 전해드리는 역할로 말씀을 드리고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앞세대가 돼서 미래 세대의 질타를 받지 않는 그런 좋은 조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천구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맘 김은혜입니다. 일단 오늘 이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정순희 의원님과 양천시민사회연대 기후위기 대응특별위원회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서 기후위기를 대처하는 데 유익한 공론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기후대응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기본적인 시민 입장을 좀 오늘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린 두 자녀를 둔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과 그런 책임 의식을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몇 년 전부터 가뭄, 산불, 지긋지긋한 이 코로나, 한파, 폭염 등등 세계 곳곳에서 기후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또 생태계 측면에서 볼 때도 우리나라는 그 외래종이 증가하고 있고 또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고 있고 또 멸종되어가는 생물들이 하루에 100종씩 사라지는 정도로 그 서식지와 환경이 파괴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을 앞으로도 간과하고 소극적으로만 대응한다면 지구온도 1.5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아주 가차없이 상승하게 될 것이고요. 그 과정에 우리 인간은 훨씬 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되겠죠. 결국 기후위기의 결과는 기근으로 인한 인류의 생존 문제인 것입니다. 또 우리 기후위기 시나리오에서 보면 6도씨까지 올라가게 되면 인류는 종말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기후 시기에서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체크해 보니까 7년하고도 128일 정도 남은 시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자, 환경 파괴로 지구의 종말이 오게 되면은 그야말로 지구상의 인간, 식물, 생물,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의 생존을 위해서는 기후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기후 대응에 총력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기후 위기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실천에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미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 등의 이런 아젠다는 국제적인 관심사이자 우리나라에서도 그린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018년 스톡홀름 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서 기후변화를 막는 정책을 요구했던 당시의 15세 소녀 툰베리의 외침이 세계적으로 깊은 감동을 준 바 있습니다. 저는 툰베리의 말 중에서 특히 미래의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 어른들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메시지가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인 중에서 그린 세대와 연대해서 생태 정화 활동이라든지 환경운동 등 이런 음악을 작곡해서 보급하는 음악인들도 있는가 하면은 우리 국내에서도 이미 조직화된 청소년들이 기후행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공장지대나 산업시설이 없는 그야말로 배드타운이기 때문에 거대한 그런 것보다도 생활 속의 실천 방안들을 집중적으로 모색하고 그런 것들을 작은 운동이지만 소신 있는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 기후 대응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의 기후 위기 시대인 것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고 또 뭘 실천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샤이 실천가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 싶은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러한 생활 속에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재활용이나 분리배출 뭐 이런 정책들이 많이 뭐 정착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미비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실천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협력하여 기후위기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되고요. 또 세 번째로는 오늘과 같은 토론회 등을 주관하고 기후행동을 하는 시민들과 단체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차원의 뭐 지원 방안 등이 조례를 제정할 때 좀 강구되었으면 더욱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후위기 극복은 국가나 자치단체, 의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과제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양촌 구민이자 학부모인 저는 앞으로 극복해야 할 기후위기를 위해서 나부터 행동한다는 자세로 앞으로 더 열심히 실천해 나갈 것이고요. 제가 오늘 조례안을 좀 늦게 봤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 조례 시민안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 중립에 대한 정책을 토대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지만 각 자치단체들이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 거를 만들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양천구는 서남권에서 유일하게 쓰레기 소각장이 있고요. 다이옥신 배출 등 뭐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어서 지구 온난화에도 영향을 당연히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각장 운영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소각장 운영에 대한 서울시의 조례가 있지만 양천구도 소각장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탄소 중립과 기후 환경 측면에서 이번 조례안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이제는 좀 먼저 준비해주신 토론은 끝난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또 오늘 또 많이 보셨죠. 시민안 보셨고 또 이지연 의원님이 또 좀 검토를 좀 해오신 안도 좀 보셨고 발표 자료도 보셨고 한이 좀 이제 토론 속에서 더 실행 가능하고 양천구만의 탄소 중립 조례는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현장의 의견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강서양천 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천수입니다. 그 시민 조례안도 살펴봤고 그리고 또 전문위원께서 그 만드신 조례안도 봤습니다. 제 경험상 그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조례는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담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몇 조에 의거, 몇 조에 의거라고 하면은 실제로 나중에 해석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조례는 지방정부 차원의 조례는 좀 구체적이고 자세해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저희 협동조합 사례를 보자면은 저희가 그 햇빛발전소를 저 선암물 재생에 짓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 집행권자가 바뀌는 바람에 전면 무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실제로 조례가 지정이 되면은 실제로 그 집행권자가 이러지도 저러 자기 입맛대로 뭐 예단하거나 자르지 못할 텐데 그러니까 실제로 서울시에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좀 조례에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담겨서 실제로 정권이 바뀌든 아니면 뭐 당적이 바뀌든 아니면 구청장이 바뀌든 실질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런 조례가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이 조례 안에 분명히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그 저희 협동조합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되는데 제가 여기 몸담고 있어서 저희가 그 제로웨이트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리필 스테이션이라든지 제로웨이트 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자원순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운영하면서 아쉬운 게 어떤 거냐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가 공간은 한 8평밖에 안 되는데 물건 파는 매대 한 60%? 나머지는 다 자원순환 관련된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감수할 수 있으나 이것이 그 구청 차원에서 혹은 집행 차원에서 좀 더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면은 훨씬 더 많은 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그 세세하게 골목골목마다 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들을 시민들이 하고 있는데 그 차원을 지금 그 구청이나 그 집행부에서 따라오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전면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이거 중간에 어떤 뭐 세거나 혹은 놓치거나 하는 부분을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원을 대폭 늘렸으면 좋겠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지원이 있었으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와 관련해서 좀 물론 뭐 많은 뭐 부분이 보완돼야 되고 수정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양천에서 만약 시민안으로 조례가 제정된다면은 아마 전국으로 파산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구청의 그 조례안들은 비슷하거든요. 잘된 거 있으면 다 보고 베낀다는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리고 참조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좀 구청 차원이나 의회 차원에서 요 시민안대로 좀 집행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구청에서도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하든 아니면 위원회를 좀 강화하든 아니면 새로운 체계의 어떤 집행 체계를 좀 구성해 주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천구에서 기후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주은하입니다. 저는 먼저 지금 오늘 너무나 설레고 감회가 새로 와서 어제 밤에 잠을 못 이뤘을 정도예요. 제가 2017년부터 기후랑 에너지에 관련해서 활동을 강서구 양천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같이 이야기를 나눌 사람들도 별로 있지도 않았어요. 되게 서러운 적도 많았고 좀 이렇게 기후가 주요 아젠다가 되지 못했죠. 마을 쪽에서.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얼마 전에 대선 후보가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입니다 하고 방송을 하시는데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양천구에서까지 이렇게 하니까 어젯밤에 정말 설레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뻤고요. 이제 제가 먼저 질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주연 선생님한테, 물론 여기 지금 만들어진 조례안과 시민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딱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감축 목표를 안 적으셔서 그게 시행령이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 적으실 건지, 아니면 시행령이 제정이 되면 넣으실 의향이 있는지. 왜냐하면 감축 목표가 명확하게 나와야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감축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8조 보시면 8조 2항에 2호에 보시면 사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감축 목표를 지금 이 조항에서 보면은 부문별로 세워야 되는 거고, 그거에 따른 또 목표나 이행 대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중복되는 지점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한 거고요. 그래서 시행령이 제정되고 안 되고 이걸 떠나서 어쨌든 목표는 잡아야 되는 거고, 어쨌든 그 부분은 녹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하한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2030년 40% 이상, 내지는 시민안전은 50% 이상, 그거는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존에 조례들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하는 조례,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도 있고 또 에너지 조례도 있거든요. 이 조례들과 지금 이번에 탄소 중립 이 조례가 서로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정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2030년까지 40% 내지는 50%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가파른 곡선이거든요. 내 생활이 지금 오늘 당장 100% 바뀌지 않으면 이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가, 왜 그러냐면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게 탄소 집약적인 고탄소 생활 기반, 산업 기반에 살다가 그걸 완전히 그 기반을 뿌리채 다 바꾸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금 조례 하나 만들어서 이게 된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저희가 그 기존에 있는 양천구에 있는 그 400몇 개의 조례 안에 다 녹아져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만들어서 다른 자치구에 뿌리는 것도 좋지만, 저는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조례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기존에 있던 조례들과 다를 바가 없고요. 기후변화 대응 조례도 이게 정은혜 팀장 2011년부터 만들어졌죠.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기후변화 대응을 열심히 하셨지만, 우리가 시민들이 착용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은 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 탄소 중립 2030 40% 50%를 정했을 때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단체장이 책임을 져야 하고요. 그리고 책임을 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존, 대선 후보가 말했듯이 생존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려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시민사회들이 이렇게 나섰기 때문에 여기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조례안들을 다 검토를 해야 돼요. 두 가지만 예를 들면 일단 지금 양천구 금고의 지정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재작년까지만 탈탄소 금고 지정 왜 서울시라든지 그 교육청이 다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양천구는 그런 얘기가 없었지만 이제 작년에 인천에서 이제 탈탄소 금고가 아니라 이제 말이 바뀌었어요. 이제 탄소 중립 금고 지정에 대한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서 이제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하는 금융기관의 금고를 지정하겠다 했는데 시민사회에서 그건 반쪽짜리다. 이제 누구나 다 탄소 중립을 얘기하는데 무슨 탄소 중립을 한다고 하는 데를 하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런 금융기관을 해서 지정을 해야 한다. 하나 작은 예인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좀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할 필요성이 있겠고 도시계획 조례 같은 경우도 보면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 방향이 나와 있어요.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근데 탄소 중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도시에서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이 조례가 많은 양을 담고 있진 않아요. 그냥 기본 원칙과 위원회 정도의 내용이 있지만 그 기본 원칙에 자연 보존에 대한 얘기있지만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후속 작업인데 계속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든 조례들을 다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이거를 그 개정안을 건의를 하고 그래야만이 그렇게 해서 시스템이 부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아까도 계속 나온 얘기지만 이 기후위기의 이해 당사자는 미래 세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의 문제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특위라든지 아니면 이런 토론회에 보다 많은 양천구민이 46만입니다. 46만인데 서너 명이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데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기후위기는요 전 세계인이 다 이해 당사자거든요. 청소년 미래세대도 마찬가지고 노동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분들이 아직 관심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끊임없이 연락을 시도하고 같이 하자고 손을 내밀고 해서 좀 제대로 시민사회란 이름 붙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그분들이 나중에 탄소중립위원회에 들어가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는 그래서 반드시 2030 탄소중립 50%를 꼭 양천구에서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조은하 선생님 말씀에 적극 찬성합니다. 우리 지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첫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위기가 곧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 아까 45만 명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시민단체 또 우리 시민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협력을 해야죠. 연대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제 개인의 이제 수준을 뛰어넘었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진짜 변화하는 거는 정말 세 발에 핀 거죠. 그래서 그걸 뛰어넘어서 진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직접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 그 다음 세대에 정말 좀 괜찮은 어른으로 남고 싶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양천시민사회연대 운영위원회 송기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좀 굉장히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에 이제 말씀 들은 것 중에서 한 가지가 과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준비한 시민안이 실행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전 되게 좀 꽂혀왔어요. 그래서 그럼 실행 가능하게 하려면 많은 그 앞으로 더 많은 그러니까 토론과 논의가 좀 필요하겠지만 행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또 민에서도 채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토론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시민들도 또 시민단체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저희도 고민을 한 번 더 할 테니까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좀 잘 잡아놓고 그것을 가능한 실행할 수 있도록 서로가 좀 노력하는 그런 자리가 좀 지속되었으면 좋겠고 또 실행이 바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이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된다는 이제 이런 저희 의견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만큼 하자 이게 아니에요. 해야 하는 일을 지금 우리가 하자 이거를 제안하기 위해서 사실 조례안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실현 가능성이라는 거는 물론 실현 가능성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게 계속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시기가 올 줄 몰랐고 이런 걸 겪을 줄 몰랐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측한 대로 되지도 않는데 우리가 이만큼 할 수 있으니까 이만큼 하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어떻게 하게 할 건가 그런 마음으로 이 조례가 나왔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아까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법령에 규정된 조문이 우리 조례 조문에 삭제됐다고 해서 효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법령에 조문이 있으면은 우리 조례에 담지 않아도 그것 자체로도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은 그 법령을 보고 이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에 탄소중립 기본법 보면서 이게 보다 보니 조문마다 시행 시기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좀 챙겨보시면 좋을 부분이 그 국가 기본 계획 밑에 서울시 계획 밑에 양천구 계획이 수립되는 건데 그 국가 기본 계획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늦어지면은 그 2022년 3월 25일이 되는 거고요. 서울시 계획은 국가 기본 계획 이후 1년. 그것도 늦어지면 23년 그 3월 25일이 되는 거고요. 구계획은 또 그 시 계획 이후에 1년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국가나 이제 서울시 상대로도 자꾸 이렇게 목소리를 내시고 기본 계획을 빨리 수립해라로 말씀하셔야 우리 양천구 내에서도 기본 계획이 어쨌든 빠른 시기에 수립될 수 있다라는 부분, 단순히 이제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약속된 시간 조금 지났고요. 사실 양천 시민사회연대 기후위기 특위에서 사실 시민 조례 아니라고 제안을 했지만 아까 주민들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도 너무 소수가 논의했다. 그리고 아직 모자르다. 에너지 전환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감축 목표 더 높이 해야 되고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주셔가지고 네 여전히 시민안이라고 하지만 제한된 시민들이 아니었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런 자리가 시작이 돼서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도 그 시간이 좀 정해진 게 있어요. 제8대 양천구의회가 지금 3월 말에 한 번, 6월에 한 번, 두 번의 회기만 남기고 이제 또 저희가 6월에 또 지선을 하잖아요. 시간이 많지 않은 가운데에서 시민안이 준비되었고 이런 논의가 좀 급박하게 진행이 되면서 그런 게 많이 담기지 못했다. 이런 말씀도 드려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오늘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잘 정리해서 오늘 코로나 때문에 격리돼서 굉장히 지금 마음이 답답하실 것 같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정승희 의원님도 어떻게 저희가 정리해서 시민, 행정, 구의회가 어떻게 이 실현 가능한 조례를 만들고 양천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조례를 만들지는 오늘 자리가 끝나고 좀 만나서 조금 더 논의를 하고 앞으로 진행상 남겨진 전화번호로 연락을 드리도록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